이번 주에는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를 앞두고 중국의 전체적인 매년 열리고 있는 정치 행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정치 행사들이 무슨 목적으로 언제 열리는지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중국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정치 행사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정치 행사에 다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몇 가지 정치 행사가 있죠.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봤던 전인대와 정협, 양회라고 부릅니다. 이 행사와 그리고 올해 열렸던 오중전회, 여기에다가 중국 경제공작회의, 이 세 가지 정도에 집중을 하면 이 중국 경제가 어떻게 앞으로 개혁을 이뤄낼 것이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각 행사가 열리는 목적과 일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오중전회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빠른 산업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던 것과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오중전회는 앞으로 5년간 이 중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그런 산업 구조 개혁을 검토하는 자리고요. 자, 여기서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매년 5와 10으로 끝나는 그 해에 하반기에 이 행사는 개최되게 되는데요. 올해가 2015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즉 10월에 오중전회는 개최됐습니다. 이렇게 오중전회를 통해서 앞으로 5년간 어떤 경제 개혁을 가져갈 것인지 이것을 검토를 했다면 이 경제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수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바로 중앙경제공작회의입니다. 경제개발 계획의 세부안을 논의하고 어떤 방법을 이용할 것인지 그것을 검토하는 자리죠. 한 해 경제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함께 갖게 됩니다. 주로 12월 초에 개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개최될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오중전회를 통해서 앞으로 5년간의 경제 계획을 검토하고 그 세부안을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서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세운 논의안을 발표를 하는 날이 필요하겠죠. 그 발표하는 날이 바로 매년 3월에 있는 양회입니다. 중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그리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이라고 부르는 양회인데 여기에서 논의된 세부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매년 3월에 개최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년 3월에는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된 세부적인 내용을 내년 3월에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총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오중전회에서 5개년 계획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그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양회에서는 그 경제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가운데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면 올해 경제를 총결산하고 내년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론을 논의하는 회의가 바로 중앙경제공작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경제공작회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 미리 공개가 되지 않고요. 언제 이 회의가 개최될지 그 일정도 미리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논의될 내용을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회의를 통해서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최근에 열렸던 정치 행사를 통해서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 것인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요. 11차 중앙재경 영도소조라는 회의가 열렸었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중국의 산업 구조를 어떻게 적절하게 개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낙후된 도시를 어떻게 도시화처럼 만들 것인지 도시화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는 공급 과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 외에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금융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리고 기업들의 비용을 어떻게 절감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 시진핑 주석이 갖고 있는 가장 이 중점을 갖고 있어 보이는 그런 내용을 보더라도 시진핑의 발언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 것인지 알 수가 있죠. 일단 과잉 산업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조정을 해서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원가를 절감해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
부동산의 재고는 줄이되 부동산 시장의 화랑세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발생했었던 중국 상해종합 증시의 급락처럼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융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융자 시스템을 개선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될 내용으로 중국 증시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정부가 관심 갖고 있는 산업에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런 기대감은 짧은 시간에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중국의 경제공작회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치 행사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양회까지는 이런 기대감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